금성, 태양계의 두 번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행성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따 영어로는 비너스라 부릅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신화적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행성이나 자연현상에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는 했는데 이는 주로 물리적인 특성이나 현상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경우 산화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행성인데 이런 모습이 피로 물든 전쟁터를 연상시킨다 하여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붙여 마르스라고 부르고, 빠른 속도로 태양 둘레를 도는 수성은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 머큐리라고 부르는 시기였죠. 그렇다면 왜 금성에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그건 금성이 아주 밝은 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 중 세 번째로 밝은데 참고로 첫 번째는 태양, 두 번째는 달입니다. 그럼 얼만큼 밝은 행성인지 감이 오시나요? 주로 새벽이나 초저녁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대인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별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용어인 겉보기 등급에서 금성의 겉보기 등급은 -4.9, 이는 A형 주계열성인 시리우스보다 25배 이상 밝은 정도입니다. 게다가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 정도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자전과 공전 주기도 지구와는 다른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 주기는 243일, 공전 주기는 225일로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린데요.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가 1년보다 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지구 기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는데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 라는 속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금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대기입니다. 금성은 정말이지 극단적인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며 이로 인한 엄청난 온실 효과가 발생해 지표의 기온은 무려 459도에 육박하죠. 게다가 지구의 대륙권은 약 11km인 반면 금성의 대륙권은 80km까지 형성되어 있기에 이로 인한 엄청난 대류 운동이 일어나 초속 360m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죠.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296km이고 평균적인 태풍의 속도가 초속 30m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성의 대기 압력은 약 90바로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강력한 압력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이 불어온다면 물체가 받을 운동 에너지는 감히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흔히들 금성을 태양계 내 가장 극단적인 행성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명성을 얻게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성의 황산비입니다. 황산이란 강산으로 유명한 화학물질로 흔히들 3대 강산 중 하나로 꼽고는 하는데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분류되어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고 범죄에도 많이 악용되는 물질이죠. 이런 와중에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표면에 있는 물체는 이 황산의 비를 맞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산비는 금성의 지표면에 한 방울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황산의 끓는 점은 337도이고 금성의 지표면은 459도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기 때문이죠. 하늘에서는 황산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고열로 펄펄 끓는다니 지옥이 있다면 아마 금성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금성의 극단적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2월 나사에서 금성의 환경에 대해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올해 2월 나사는 놀라운 기사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성의 열 흐름 메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사의 마젤란 임무에서 얻은 데이터를 추가 분석한 결과 그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금성의 냉각화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얻고 금성 최상층의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었죠.
금성의 냉각화와 최상층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는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제들입니다. 금성의 테라포밍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주제이니 말이죠. 지금부터 금성을 향한 인류의 도전과 테라포밍 그리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금성은 탐사를 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성비 떨어지는 탐사라고 할 수 있죠. 수억 달러를 투자해 화성으로 탐사선을 한번 보내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관측을 하며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2003년 발사된 오퍼튜니티는 3개월을 계획하고 보내졌으나 2019년 나사에서 공식 임무 종료를 발표하기까지 14년 5개월 동안 화성을 탐사하며 데이터를 보내왔죠. 하지만 금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수억 달러와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발사를 해놓아도 1시간도 못 버티고 망가지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궤도선의 경우도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성의 경우 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류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은 금성을 아열대 기후의 지상낙원으로 상상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진 말이죠. 금성 탐사가 가장 뜨거웠던 것은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였습니다. 우주 경쟁을 하던 두 나라에게 금성은 각자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금성의 대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주 경쟁의 열기가 식어가며 금성에 대한 관심도 식어갑니다. 그렇게 한동안 눈에 띄는 탐사를 진행하지 않던 인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바로 나사의 베리타스 계획과 다빈치 계획인데요. 2028년에 발사 예정인 이 탐사선들은 금성의 실질적인 환경을 조사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다면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금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는 우주의 존재를 깨달은 뒤부터 지금까지 지구 밖 천체의 생명체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금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맞는 극단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지구와는 100% 단절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태계가 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니 말이죠. 일부 연구에서 금성 대기의 상층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영국 왕립천문학회의 기자회견에서 제인 그리브스 박사의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발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금성의 대기에 포스핀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지구의 대기에도 존재하는 물질인데 생화학적 인의순환을 생성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즉 자연계에서는 생명활동 외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성에서도 지구와 같은 생명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기 중 미생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연구팀은 과거 금성도 지구처럼 생명이 있었으나 온실 효과가 진행되면서 지표면의 생물은 멸종하고 미생물들이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죠. 하지만 이런 연구 발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성의 평균 온도는 400도가 넘어가고 기압은 90바를 가뿐히 넘기기에 측정 오류나 데이터 오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연구 발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베리타스 계획이나 다빈치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합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비밀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현 시점, 그 박차를 가하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이죠. 지금까지 금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우주에 새로운 안식처를 만드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적 불가결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인류를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행성 자기장이 약한 탓에 대기가 거의 없기도 하고 강력한 태양풍으로 인해 생존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금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낮으니 테라포밍에 성공만 한다면 화성을 대체할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성은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금성을 테라포밍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천재학자인 칼 세이건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적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성의 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7%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해 강력한 온실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극단적인 대기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0.03에서 0.04% 정도인데 여기서 0.03에서 0.04% 정도가 더 상승한다면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 밀도도 큰 장애물이긴 하지만 이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성 테라포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되고 있는 방법은 태양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뒤 그 에너지를 모아 거대 레이저 빔을 금성 표면에 쏴 대기를 가열해 우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다이슨 링이나 다이슨 스피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이슨 링, 다이슨 스피어란 태양 에너지를 모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태양의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 다이슨 스피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주 포인트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위성을 보내는 것이 시작인데요. 라그랑주 포인트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곳 중에서 중력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곳을 부르는데 천문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로는 이런 위성을 안정적으로 띄워놓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만약 띄워놓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레이저 빔이 금성 표면을 완전히 가열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성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양이 45억 경톤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화합물을 금성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수성에서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채굴하고 이를 금성에 투하하는 것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다른 탄산염으로 바뀌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방법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바꾸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바로 금성으로 향하는 태양빛을 직접 막아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물질로 금성으로 가는 빛을 막아 금성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춰버리는 방법이죠. 과학자들은 60년 안에 3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금성의 대기 대부분을 구성하던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로 변해 대홍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대홍수는 30년간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 뒤 간헐적인 홍수와 기온 강화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렇게 약 100년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호수와 바다로 변하고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압력은 지구의 7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온도는 영하 80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바다는 얼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기에 남아있는 것은 지구 압력의 3배 수준의 질소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부피가 비슷하고 표면 중력은 90% 수준이기 때문에 테라포밍에 성공만 한다면 수십억 명의 인간과 수조 마리의 동물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원 고갈과 환경 변화로 새로운 보금자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정말이지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성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런 미지의 행성도 머지않은 미래에 그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2028년 계획된 베리타스와 다빈치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성의 실질적인 환경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비밀이 풀릴 테니 말이죠. 화성에게 우선순위가 밀려있긴 하지만 지구와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인류 정착에 대한 끈도 놓으면 안 될 겁니다. 놀라울 만큼 하루하루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더 이상 공상 과학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금성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고 그 힘을 이용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우주곰돌이는 매주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